네. 3차 신경장애, 3차 신경통. 네, 그것 토론하던 중에 3차 신경통은 대상포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함께 토론했고요. 오늘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대상포진 심화학 과정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많아요. 요즘에 대상포진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따라서 감기 몸살, 두통엔 바이엘, 아스피린 뭐 이런 식의 맞닥해버린 그런 식의 침법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왜 아픈가? 어떻게 아픈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진단해낼 것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삼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과학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도권 한의계이건 또는 제야침구계이건 대체의학계이건 간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병증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법, 즉 왜 낫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라는 견지에서 볼 때 조금 아쉽습니다. 의과학적인 상세 탐구, 네, 그것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라도 해부생리학적, 병태생리학적, 의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참다운 의과학자로 거듭나자라는 뜻에서 계속 심화과정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면 짜증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바로 본론. 우리가 대상포진을 삼심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 초간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허피스 또는 쉰글스라고 합니다. 쉰글, 이 말은 자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증상이 마치 자갈밭처럼 우둘두들 수포가 생긴다 해서 쉰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한쪽에만 발생합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한쪽에만 발생해요. 몸 한쪽 편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되는 질환.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속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신경을 타고 척수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여기 신경을 타고 척수 속에 오랜 기간 잠복해 있다가, 척수, 스파이널 코드,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몸이, 여기서부터 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활성화되어 이 병을 일으킨다. 도움말 출처. 네, 여기. 대상포진을 사암침으로 그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뺨칠 정도로 의학적 지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아이 두서넛 안 낳지, 하나 둘 낳지, 하나 둘 낳은 애기 엄마, 그 애기 엄마들의 의학적인 지식은요 60년대 우리나라 서의사들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바다, 웹서핑을 통해서 수많은 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엄마들은, 어떤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찍어서 일단 약은 조제 받아서 가지고 가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켜놓고 PC 켜놓고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서 각 약의 특장점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약학정보원도 있고요. 또 건강정보 포털에 들어가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처방받은 약을 검색어 써놓고 클릭을 하면 효능, 효과, 그리고 부작용 등도 쭈르르르 다 나오거든요. 보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약인 것 같은데 하면 어떤 분들은 다시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의 의학적인 수준은 60년대 의사 또는 한의사들보다도 더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아요. 의사 뺨친다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포진을 벌써 수십 년째 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왜 생기는 걸까 하고 검색해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뺨칠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자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수허증이네 또는 수실증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니까 이래서 침쟁이는 안 된다니까, 이래서 한의사는 안 된다니까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지. 의과학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의과학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초간단 요약 상식이라도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환자가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안 한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어릴 때 수두를 알았던 어린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수두는 어렸을 때 앓고 더 이상 그것이 재발되지 않았어요. 어떤 어린이의 경우. 그런데 대상포진이라는 어마무시한 통증을 수반하는 그러한 병을 앓게 됐어요. 이거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릴 때 알았던 수두가 원인이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수두가 원인이다. 어릴 때 알았던 수두가. 그런데 특히 우리 입체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암침쟁이들 중에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 수두잖아. 물수자. 그러니까 그건 습이잖아. 그러니까 습은 말려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되십니다. 어릴 때 알았던 수두가 원인이 됐으니까 수두가 무엇인지 초간단 요약. 수두는 치킨팍스라고 합니다. 치킨팍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1차 감염으로 인해,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1차 감염으로 인해,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프라이머리 디지즈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원발성이다 이거예요. 원발성은 어릴 때 알았던 그 수두 바이러스의 감염, 그것이 원인이다.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1차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킨폭스라고 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예요. 같은 바이러스예요. 헤르페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여기 수두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 그런데 처음 발병했을 때 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 곧 수두라는 질환이에요. 치킨폭스. 증상은 급성 미열로 시작되고 신체 전반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 물집이 생긴다. 잠복 기간은 2 내지 3주, 보통 13일에서 17일 동안입니다. 잠복 기간을 거쳐서 이제 어린이 몸 여기저기에 수두가 생기는 거예요. 수두나 대상포진의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직접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에 유아원에 그 아이들 보내는 애기 엄마들 잘 들어주세요. 애기가 수두가 생겼어요. 수두가 막 그냥 여기저기 보내면 안 돼요. 나올 때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수두를 앓고 있는 어린이가 유아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아무개 유치원인데요, 유아원인데요. 어린아이가 수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오늘 왔는데 예,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신고해야 돼요. 그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항의. 어쨌든 지각 있는 엄마들은 유치원에 유아원에 안 보내는 겁니다. 안 보내는 거예요. 공기로도 전염되잖아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수두를 앓고 있을 때에는 나을 때까지 유아원 또는 학교에 보내면 안 됩니다. 수두는 전염성이 강해 공기로도 전염되기 때문에 수두 부위에 딱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보내면 안 됩니다. 감염자의 타액, 즉 침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고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희 치료받았든 동의 치료받았든 삼침쟁이한테 도움을 얻었든 간에 이제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상식이 없는, 이런 의학 상식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유 다 낫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여기 네이버 지식 검색 하세요. 해서 보여주세요. 수포는 초기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얘 안 보낸 거야. 그리고 나 직장도 2주 동안이나 휴가 냈어. 그리고 얘 돌봤잖아. 그런데 봐봐,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보내면 돼. 이런 상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성병과 관련된 포진을 살펴보십시다. 대상 포진은 성인의 경우 원발성으로 처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어릴 때 앓았던 수두, 심지어 수두 백신 접종했을 때도 그것이 잠복했을 수가 있어요. 3년 유효기간이에요. 백신이, 수두 백신. 그러니까 노인대인 경우에 50대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 50대는 노인도 아니구나. 어쨌든 중장년인 경우에 대상포진 염려돼서 수두 예방접종 받을 수 있어요. 받으시려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야 유효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병과 관련된 단순 포진, 그것도 일단 초간단 요약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herpes simplex 바이러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단순 포진 1형 herpes simplex 바이러스 타입 1. 이것은 구순염, 입술에 생기는 것. 네?
정확히 말하면 허리 위에 생기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단순 포진 2형 herpes simplex virus type 2 요거는 허리 아래, 그러니까 요건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 얻어온 자료인데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주로 허리 위에, 2형은 주로 허리 아래, 특히 외음부 또는 음경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형과 2형에 관계없이 어느 부위에나 감염될 수 있다. 음부 포진 환자의 약 15%에서 20%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에 의해 발병된다. 아니, 가끔 피곤하면 여기 입술에 포진 생기는데 그게 성병이란 말이야? 아니, 그게 성병이란 말이야? 아이, 우리말은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성병과 관련된, 그랬습니다. 성병과 관련된. 어쨌든, 여기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1형은, 허리 위에, 2형은 허리 아래라고 했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사실 그것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발한다. 네? 1형이 음부에, 2형이 입술에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뭐 그거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입술에 포진이 생겼어요. 구순염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애인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야. 애인하고. 아니, 또는 하필이면 그날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네. 혹은 어쨌든 간에 아이들 때문에 또 집안에 어른들도 많아서 때때로 부부가 러브 호텔에 갈 수 있잖아요. 오늘 가기로 예약한 날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키스 또는 오랄 섹스를 하면 이게 이제 성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진이 생긴 수포가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진짜 물집이 생겼네 이 정도가 아닌 아주 작은, 여기 원 안에 노란 원 안에 작은 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생겨서 약간 간질간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아예 이렇게 생겼으면 조심할 텐데. 그래서 키스 또는 오랄 섹스를 하면 상대방에게 선물 준다. 선물 주는 거야. 오랄 섹스를 하는데 아니 음경에 몸가락에 허피스네. 보자기에 허피스네. 그리고 네 메이킹 러브를 하면 네 메이킹 러브를 하게 되면 아이 둘 다 악화되지. 이런 경우에는 성병이다 이거예요. 자, 피곤해. 그러니까 수두 바이러스를 어릴 때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척수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또는 3차 신경이 잠복해 있다가 그것이 내가 몹시 과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섹슈얼 디지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태인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자각하지 못한 채 키스 또는 오랄 섹스 또는 메이킹 러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병이 된다. 전염된 거니까. 전염된다니까. 전염. 음부 포진은 성기 부위의 수포가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서 태아에게 전파되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에서 빌려왔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혹시 혼자 예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칸디다스 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자기 혼자 생긴 거예요.
파트너가 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또는 알고도 파트너와 메이킹 러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상대방에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그런데 본인은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뒤늦게. 그래서 이상하네. 왜 질품 빗물도 이상하고. 그래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가서 치료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그 병이 있을 때 자기 파트너와 인터코스를 한 것을 생각 못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을 나누었지. 그러고 나서 이상해. 뭐 질분 빗물이 이상하게 나오고, 남자를 왜 아니 나한테 입 없을 병을 줬단 말이야 하고, 사실은 자기가 준 거거든. 남자 역시 마찬가지야. 여성의 경우 칸디다성 질염, 그러니까 칸디다 효모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점균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자 음경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음경에.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가려워. 오늘 애인 만나는 날인데.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씻었어. 그리고 이제 갔어. 그리고 메이킹 러브를 했지. 그런데 파트너가 그 다음 얼마 후에 전화가 오기를 결교를 선언해. 왜? 아니, 당신 만나고 나서 나 이상한 병 생겼어. 이거요. 남자도 모르고, 즉 칸디다성 페니스 질환에 걸린 거를 모르고 한 거야. 그런데 이건 뭐 습한 환경에 있거나, 참고로 북유럽에는 이 병이 많습니다. 북유럽에는 일주량들 듣고 습해서. 아무튼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나의 섭성을 잘못했거나 혹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서 생긴 거야. 어쨌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일단 성병이에요. 성병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옮겨줬다. 선물로 줬다. 괜히 또 서로가 오해해.